이제는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A부터 Z까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 설명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강조드릴 점은 제가 포토샵의 피읍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도구를 눌러야 그림을 그리는지도 몰랐고 어떤 걸 넣어야 필터를 씌우는지도 모르는, 심지어 레이어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전혀 모르는 정말 찐 노베이스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노베이스여도 걱정 말고 영상 계속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GTQ 같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수를 먼저 해줘야겠죠. GTQ 시험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접수 자체는 KP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KPC라는 것을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GTQ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GTQ도 있고 GTQI도 있을 텐데 GTQ 일러스트를 보실 분들은 GTQI를, 일반 GTQ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GTQ를 선택을 하셔서 내가 보고 싶은 날짜에 내가 보고 싶은 시간을 선택해서 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장소만 보고 고르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이 GTQ라는 시험에서는 버전을 선택하는 칸이 있을 거예요. GTQ에서 보는 포토샵 버전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CS5, CS6, 그리고 CC 버전,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좀 구독용 플랜, 즉 지금 나오고 있는 포토샵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 버전이 바로 CC 버전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CS5가 가장 첫 번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가 CS6, 다음이 CC이고요. CC는 그냥 CS7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버전이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버전이 다르다고 해서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내가 익숙한 위치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시험 볼 때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이면 내가 준비해갔던 포토샵 버전이랑 동일한 걸로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서 접수 가격은 일반인들이 보면 31,000원, 국궁 장병들이 보면 2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 치고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포토샵까지 내가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그렇게 싼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붙으면 더 좋겠죠? 접수를 하고 나서는 이제 포토샵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설치해야겠죠. 저는 정말 GTQ를 준비하기 위해 포토샵을 깔았던 사람으로서 포토샵을 이때 처음 설치했는데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포털 사이트에 어도비를 검색하시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거를 구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가격 자체가 아마 달에 6만 원 정도인가? 되게 비쌀 거예요. 근데 학생, 교사 전용의 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론 한 달에 23,000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에 돌입해야겠죠?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을 정말 유명한 GTQ 채널이 있는데 바로 디자스님입니다. GTQ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디자스님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GTQ 포토샵으로 되어 있는 재생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하고 있을 영상이 아마도 포토샵 강좌 펜툴 완전 정복 능률 100%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포토샵 자체를 다룰 수 없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무작정 보고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40분짜리 영상인데 정말 펜툴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시간 정도는 계속 보고 멈추고 연습하고 해야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강의 같은 거 안 보고 직선이나 곡선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수준이 될 겁니다. 정말 일단 따라해보시면 뭐라도 되니까 조금 불안하더라도 일단 디자스님의 가장 첫 번째 영상을 따라서 그려보시기라도 하면 주 앞길이 편해질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내가 선 정도는 그릴 수 있어 라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봐야 되는데요. 다음 영상 제목이 GTQ 포토샵 1급 모든 기술 깔끔 정리 올인원 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GTQ에 있는 4가지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대표 기출문제를 하나씩 뽑으셔서 한번 따라서 해보고
1번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텍스처 파일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각각 문항별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가장 대표 유형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상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한번 따라해보고 연습을 하면은 이 뒤부터는 영상이 그렇게 필요 없이 혼자서도 독학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출문제를 어디서 다운받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출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곳은 아까 원서 접수를 했던 사이트 KCPL 자료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를 보시거나 혹은 기자스님의 영상에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로 엄청나게 기출문제를 많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파일을 보고 연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총 4문제가 있는 GTQ 자격증 시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펜툴을 사용하는 문제가 2개, 펜툴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2개 있어요. 펜툴을 사용하는 문제는 좀 어렵다고 알려진 문항인 1번과 4번이 있고요. 펜툴이 없는 문항은 2번과 3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펜툴을 몇 번 다뤄보면 알겠지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시간적인 압박도 있고 주어진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려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펜툴을 잘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1번과 4번, 특히 4번 문제를 정말 고난이도 문제라고 두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인 GTQ 문제 풀이 방법은 4, 3, 2, 1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방법이 조금 유명한데 저 같은 경우는 2번, 3번이 조금 쉬운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시간 안에 못 풀어서 막 틀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 문제들은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100%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시간에 쪼들려서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생기면 그게 더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2, 3, 1, 4 이렇게 순서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을 푸는 방법 자체도 저는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었는데요. 계속 설명하는 요놈의 펜툴! 이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저는 1번, 4번 문제를 순서대로 풀 때 펜툴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 텍스트만 채우는 거를 먼저 했습니다. 즉 1번 펜툴 제외하고 다 만들어두고 그 다음 넘어가서 4번 펜툴 제외하고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항상 저는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동안 펜툴을 정말 미치광이 상태로 계속 그리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시간적인 압박에 내가 너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1번이랑 4번을 앞에 두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 능률이 조금 올라가는 편이기도 하고 GTQ에서의 펜툴이 너무 내가 디테일한 것까지 챙겨버리면은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을 못 그리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즉 디테일을 많이 덜어내야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게 남은 시간이 10분이랑 15분밖에 없다. 그러면은 디테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지거든요. 저는 디테일을 스스로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100% 정답은 절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431로도 풀어보고 231서로도 풀어보고 1, 2, 3, 4 이렇게 순서로도 풀어보면서 나만의 루틴을 스스로 체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 자체도 GTQ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저만의 특이한 시간 분배 방법일 수 있지만 보통은 1번은 내가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 4번은 35분 안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각각 번호별로 시간을 매겨놓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의 압박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2문제씩 끊어서 시간 배분을 했어요. 2번, 3번, 1번, 4번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2번, 3번. 즉 조금 더 쉬운 친구들은 35분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시간 배분의 특이점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5분 정도를 아예 제외를 하고 시간 분배를 했어요. 제 시험장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감독관님들이 계속 중간에 파일을 조금씩 보내놓으라고 해요.
저장이 안 되는 경우, 혹시라도 최종 제출이 누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해도 큰 상관은 없지만 불안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보내두는 게 좋거든요. 혹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잠깐 멈칫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이라 내가 손이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평소에 쓰지 않던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정도는 꼭 여유 시간이 생기게끔 시간 분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GTQ를 약 7일 정도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후속작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편집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바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